증권가의 분위기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전에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 그리고 위에 공간이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600포인트가 하락했잖아요. 코스피가. 그리고 내리는 것은 그 정도의 값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아래 공간보다 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어제의 오후장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자, 부자들이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도 코스피 2000포인트 이탈한 것 붕괴라는 표현을 쓰면서 블랙먼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10년 주기설이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98년 금융위기, 2008년에 외환위기, 그리고 2018년 금융위기에 또 10년째 되는 날 블랙먼데이가 연출이 됐습니다. 블랙먼데이가 뭐 어제 일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계속 블랙데이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자, 첫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의 하락에서 사실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미봉책만 되풀이한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유관기관 증시펀드 효과가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연기금도 실탄이 부족했다. 세제개혁 등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라는 이야기도 보이고요. 큰 손들이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진입할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은 분위기를 보고 있고요. 증권가의 영업점은 요즘 반대 매매를 하는 창구에는 말이 없대요. 증권사 이 프랍 트레이딩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반대 매매 현황을 볼게요. 증시에서 쏟아진 반대 매매 물량이 어제만 452억 원이었습니다. 10월에 반대 매매가 일평균 212억 원이었는데 어제만 2배가 넘는 물량이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표를 보고 계시고요. 3년간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오늘 깨고 왔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회사 동료 추천에 신용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급락해 담보가 부족해졌다라는 증권사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에서도 이 부서만 지금 바쁘다면서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이 매매 비중이 80% 네. 이상을 차지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좀 더 큰 상황이 또 반대 매매가 속출되면서 또 하락폭을 좀 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도 그렇죠. 매도하는 그래서 부분도 담보 포함되어 있다. 비율이 이제 줄어들수록 일괄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버티면은 나중에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앞서서 이제 우리 말씀을 해주신 대로의 흐름에서 역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매수 물량을 사들였던 개인들의 반대 매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서만 개인들의 매도 출회가 3천억 이상 출회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 이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 부근이 좀 다다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앞서서 저희가 뭐 4월인가 5월쯤에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날로 급증하는 사상 최고의 신용잔고를 기록했다는 점도 사실은 이 주가의 하락폭의 하나의 뭐 빌미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뭐 제약주가 약 5개가 걸려 있는데 실적 시즌에 돌아갈수록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 성장폭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오히려 하락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10월 들어서 반대 매매의 급증. 이것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용 물량 때문에 이 담보가 잡힌 부분이 저절로 매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공포에 휩싸여서 자신들이 실제로 투매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의 타이밍을 잡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매가 지금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외국인이 받아들이고 있대요. 외국인의 이 매수세에 좀 바닥에 대한 오지 않았느냐라는 좀 조심스럽게. 뭐 신호라고 하면 신호겠죠.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중국 지금 쇠퇴하는 부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해서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담았는데요. 파산한 기업이 올해 들어서만 500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주가지수와 위안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고요.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6.5%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 2009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위안화 환율이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심리적 마지노선 7위안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도 줄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는 올해 초보다 20% 넘게 하락, 2015년 대비 거의 반토막. 우리 증시도 문제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 함께 중국 경제도 지금 만만치 않게 거의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산 중에서 달러 부채 비중이 제일 컸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 이 가치 상승에 따른 네. 부채 물량의 급증으로 파산하는 기업들의 수도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M&A 중국이 가장 유행했던 게 이제 M&A를 통한 이 외형 성장인데 외형 성장만이 답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채를 어느 정도 감안했던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 하나는 네. 최근에 중국이 이 증시의 부양책을 쓰더라도 네. 사실 이런 이 투자자들의 달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이제 취득세 감면 소식도 나오면서 저점 부근에서의 주가 반등을 조금 이끌어줄 수 예, 있는 예.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고속 성장과 더불어서 중산층의 이런 계층이 날로 늘어나면서 생애 첫 자동차 구매자 예. 수가 증가되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중국의 이런 이 투자자들에 의한 뭐 달래기로서 하나의 이 방편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의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한 이러한 방책만으로 증시 부양에 대한 효과는 크지 하지 않은 않을 것으로 것이다. 보고는 있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처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파산, 폭락. 과연 중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중국과 한국 증시, 대만 증시 이렇게 해서 신흥국 증시가 계속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김용익 교수는 미국 경기가 올해의 절정 이후에 내년에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의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정말 맞는 부분인가라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맞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한국 증시의 샌드위치 상황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볼게요. 만도가 오늘 한 8% 오르나요? 근데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요. 여러분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만도 한번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내렸어요. 4만 원으로 기존 대비 11.1% 하향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DAS라는 부분이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이 부분에 차별적인 성장세가 부각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많이 하락해서 낙폭과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도 주가를 보면 6만 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2만 원대까지 아이고야. 주가의 하락폭이 뭐 이제 반토막 이상 지금 난 상황에서 반발성 매수세에 의한 반등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ADAS 같은 경우는 운전자 이제 첨단 보조 시스템으로 추돌 방지라든가 전방 추돌 방지에 대해서 교통사고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첨단 기술로 인한 주가의 흐름이 4분기 들어서 반등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일단 이 주가의 상승의 하나의 빌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자동차 이제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먼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의 약 11% 정도 하향했다는 점도 우리가 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에 이제 ADAS를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진출을 시키면서 또 다양화적인 우리가 이 국가로서의 매출 확대도 주가 반등에 좀 긍정적인 하나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은 되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낙폭을 줄여감에 따라서 만도도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7%의 상승, 지금은 거의 90%의 상승으로 확대했네요. 여기까지 특징도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